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는 제의는 꼭 필요할 때 핵심을 말하는 용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우리 정치판과 나대고 설쳐대는 정치꾼들을 보면 그 정신 상태와 의식구조, 하는 짓들이 구태에 찌들어 있고 자기들의 이 속에만 눈이 빨개서 보기에도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심한 정치 풍토와 퇴행적인 우리 정치판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썩고 진동하는 악취가 매우 심하다며 불평들만 했지 감히 나서서 뜯어 고치자거나 청소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눈에 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고치겠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의협심에 기대와 성원 그리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지금까지 발표해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다른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보다 1.7%가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설 상여금 424만 원이 포함된 1,300여만 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평균 가구의 중위소득은 5,362만 원이었습니다. 가구당이 아닌 1인당 연봉만 보면 이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작년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 소득은 3,003만 원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물가 인상률이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해주시는 걸로 안다며 이런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정치개혁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요하고 명예가 높으니까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적정 세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언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데 대한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면 국민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에서 열린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서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하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정년 이후까지 대접을 받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며 생활을 여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지 못해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적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와 특권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비뚤어지고 옳지 않은 반국가, 반국민, 당리당략, 사리사욕과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애쓰고 이바지해온 것을 비교할 때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것, 고쳐야 할 것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기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 꼼수, 가짜뉴스 살포, 포퓰리즘을 위한 혈세 낭비 등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에 비해서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받는 봉급은 평균 가구 소득 6,700여만 원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인 5,300여만 원의 3배에 육박합니다. 각 의원들은 보좌진을 9명씩 거느리는데 연봉을 합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연간 7억 원이 넘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예외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작년 8월에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잠적해 있던 김남국 의원이 그랬듯이 의원들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렀어도 불체포 특권을 누립니다.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혜택받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기본급 월 600여만 원,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 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1,400만 원, 관리 업무수당 월 58만 원, 정액 급식비 월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은 1억 5,700여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받고 항공기 1등석, KTX, 선박 전행 무료,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국고 지원으로 해마다 2번 이상 해외 시차를 보장하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65세가 지나면 죽을 때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월 가족수당, 정치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가족들 진료도 무료입니다. 국회에 있는 개인 의원실, 국회 시설 사용료는 몽땅 공짜.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혜택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 정치판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염라대왕도 한국 국회의원의 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알게 된 뒤에 그러고도 아직도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깜짝 놀라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과감한 자체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꼭 필요할 때다 싶어서 먹혀 들어갈 분위기를 틈타서 핵심을 끌어내 말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명운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